일반 분양가가 10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80%가 조합원 분양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 8억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가 이미 갭 차이가 2억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 분양 끝나고 이제 일반 분양에도 P가 붙잖아요. 그 P가 2억이 붙었어. 그러면은 12억. 얘는 여기 2억에다가 그죠? 일반 하니까 얘도 12억인데 그러면 총 4억이 그렇게 해서 붙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거 안 보이나? 보이시나요? 일반 분양가 10억, 조합원 분양가 8억. 그래서 이미 여기서 플러스 2가 된 거죠. 10억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P가 안 붙더라도 일반 분양 당시에 일단 조합원은 2억을 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일반 분양에도 P가 붙은 게 플러스 2 해서 12억이라고 치면은 여기도 이 일반 분양이 그대로 똑같이 붙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2억인데 얘는 2억이지만 얘는 4억이라는 거죠. 아, 네네네. 들으셨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단지를 보는 기준을 보셔야 돼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내가 중개할 자리를 골라야 하니까, 내가 어디서 해야 할지. 같은 재건축이어도 안 좋은데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좋은 단지 어디예요? 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 좋아요? 어디 좋아요? 뭐 여기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재건축 재개발은 좋은 단지를 고른다기보다는 망할 단지를 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가장 어, 기초적으로 봐야 하는 게 이제 용적률, 대지 지분, 세대수인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 좋죠. 낮으면 좋고, 뭐, 그리고 30년 전, 보통 30년, 40년 된 아파트니까 저층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연립이나 또 막 이런 데도 있으니까 용적률은 낮은 게 좋은데, 어, 용적률이 근데 막 200% 넘는 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나 뭐 그런 데는 200% 넘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도시 특별법 적용되면은 용적률 상한이 또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보는 단지가 뭐 용적률이 중요하지만 통합 재건축 얘기가 있는 단지인지 주변에 또 그런 이슈가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혼자 낫다고 하거나 나 혼자 뭐 높다고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좀 구조를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전체를.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됐을 때 용적률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려면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몇 프로까지 됐었는지, 지금 가장 최신에 지은 아파트의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 200 후반인지, 300 초반인지, 뭐 400%인지 이런 거는 한번 같이 보시면 얘가 지금 용적률이 높아도 가겠구나. 얘가 지금 낮은데 더 가겠구나. 뭐 이런 거는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지 지분.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어, 평형 대비 이제 클수록 좋은데 사실 이거는 좀 아파트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같은 평형이어도 대지 지분이 단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평균 대지 지분이 또 달라요. 개별 대지 지분이 큰 데가 있고 평균 대지 지분이 큰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비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네는 평균 대지 지분이 얼만데 옆 동네 옆 동네도 오래된 아파트 보통은 그래요. 옆 동네는 얼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산인데 제가 있는 데는 평균이 한 14, 15예요. 평균 대지 지분이. 근데 옆에 동네는 평균 대지 지분이 20평이 넘어요. 어. 그러면 무조건 거길 가야 되냐?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는 또 통합 재건축 얘기도 있긴 한데,
또 여긴 또 입지가 좋고 막 이러니까 그 여러 방면, 다방면에서 좀 점수화해서 그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걸러서 보시면 좋죠. 그 점수는 어떻게 말? 목록이 있긴 해요. 그 체크 목록은. 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드릴게요. 오늘, 오늘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드릴게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을 확인을 하실 때 이게 아파트별, 그러니까 예전에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보통은 소유권으로 해가지고 같이 나오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토지 별도 아니, 토지가 등기가 따로 되어 있고 이럴 수는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토지가 같이 되어 있잖아요. 소유권으로 했는데 별도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왜냐면 이거는 그 중개 거래할 때 별도 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따로 해야 되거든요. 사는 사람이 하던가 아니면은 파는 사람이 해놓고 팔든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중개를 해주셔야 되니까 내 아파트가 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인지 그런 거는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대지를 뭐 1단지, 2단지라고 해서 이름은 다른데 대지는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대지 지분 자체도 떼보면은 대지는 하나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통합 재건축 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 정도 커질 수 있는지. 나는 이 단지 하나만 봤는데 얘는 연결되어 있네.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봤을 때 이게 동 자체가 좀 약간 분리되어 있는데 지을 때 같은 브랜드가 지으면은 이렇게 좀 같이 묶여 있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 잘 보시고 그런 건 어떻게 할지는 또 나중에 저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음, 그런 거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거는 아니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좀 광역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네를 보고 어, 만약 제가 안산이니까 안산에서는 대체적으로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는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못해도 10년은 할 자리니까 그러니까 단타 아닌 이상에는 10년 이상 할 자리고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수는, 대단지가 좋긴 합니다. 확실히. 대단지는 좋긴 한데, 어, 지금 있는 게 뭐 별로 없다고 해서 나중에 좀 늘어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500 이상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있는 동네에는 구축이니까 다 35년 정도 됐거든요, 아파트들이. 근데 확실히 거래가 없고, 이제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근데 수요 손님은 없어요. 없고, 막 거래도 한 달에 한 건 될까 말까 막 그러거든요. 근데, 조금만 지나가서 이제 되게 신축이 있어요. 거긴 7천 세대거든요. 7천 세대인데, 어저께 거기 부동산 갈 일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보통 그래도 한 달에 10건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부동산 시장이 이래도 대단지는 확실히 거래가 되기는 하더라고, 돌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축이다 보니까, 신축은 돌긴 그런 힘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재건축 재개발하면 나는 구축에 들어가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 들어가면은 많은 거래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를 보고 들어가시면 이게 대단지를 보고 들어가시면 그래도 내가 닦아놓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정이 돼서 구역이 지정이 됐거나 단지 자체가 됐다고 하면 그 지정이 언제 됐는지 한번 그걸 체크를 해보시면은 사업 속도가 좀 나오거든요. 얘는 지정되고 아무것도 안 했네? 뭐 몇 년이 됐네? 막 이런 거를 좀 보시면은 앞으로에도 속도가 좀 감이 잡히시니까 그리고 지정되고 나서 또 속도가 빠른 데가 있는데 근데 그런 데는 이미 좀 많이 가격 반영도 많이 됐고, 내가 들어가기도 약간 힘들긴 하지만, 그런 거를 보시면은 이제 사업성도 약간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용적률 대지집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를 단지를 이제 체크를 하면 돼요. 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 너무 높다거나 꽉 차 있다거나 대지 지분이 10평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조금 이제 지양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서는 어쨌든 체크를 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쌓인 그게 다 나의 그런 DB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되니까 나중에 내가 어디다 오픈을 해도 그거로 근거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거르고 간 단지이기 때문에 브리핑이 확실히 다르죠. 확신이 있어요. 나 자체도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 있으면은 내가 투자할 곳. 거기 들어가. 왜냐면 사람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얼마 있다면 여기 일을 하겠다라는 곳. 같은 뭐 동네를 보더라도 그런 곳에서 하니까 이미 내가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하고 오픈을 하니까 누가 와도 여기 어때요 하면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지 지분이냐 이런 거 이미 다 했으니까 다른 단지랑 또 비교하는 게 뭐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준비를 하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DB가 쌓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여기 입지 좋으니까 여기 좋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감으로 하는 중개는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나조차도 그런 말은 안 하게 되고 이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죠. 손님한테는 신뢰가 더 쌓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런 체크리스트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블로그에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그냥 그런 게 컨텐츠인 거예요.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오늘은 못 쓰지.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를, 어, 지금 키우고 있는데 보통 월에 조회수가 저는 많으면은 12,000 정도 되고 적으면은 지금 9,000 정도 조회수가 뜨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AI 인용되는 거 아시죠? 제가 이번 달만 지금 얼마 반 정도 지났잖아요. 초 지났잖아요. 이번 달만 한 7천 인용됐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 한 1년은 했어요. 1년은 넘게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오늘 이걸 듣는다고 해서 바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게 바로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뿐이지 하시는 거는 이제 중개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짧지 않다. 짧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진짜 이도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가지고 좀 진드가니 정말 인내심을 갖고 하시면은 문의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일단 그거를 쓰면서 내가 공부가 되고 내가 입력이 되고 하니까 브리핑하는 질도 확실히 달라지고 그러면은 확실히 찾아오는 손님도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꼭 블로그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블로그 하세요? 하세요. 보통 어떤 거 쓰세요? 제일 처음에 되게 블로그 제목을 잡는 걸 너무 심도 있게 생각했는데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거 되게 쉬운 거 그런 아, 게 검색이 더 잘 아, 되더라고요. 더 맞아요. 쓰고 매물은 잘 안 써요. 어쩌다 중간에 하나씩만 집어넣고 요즘 음, 사실은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하고 대표님 거 많이 봤거든요. 아, 이 재건축 어설프게 썼다가 질문 들어오니까 저기에서 재건축이니까 써놓고 예약해놓고 몇 번을 다시 한번 체크해 뭐가 잘못되니까 아, 2040 뭐 도시 기본계획 넣고 막 그렇게 AI한테 해가지고 그렇게만 추출해갖고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예, 요즘에는 그거 하면은 사람들도 다 알고 예, 예, 그래서 이미 네이버에서도 알아서 이렇게 뭐 추천도 안 해주고, 예, 예,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내 기준이 좀 들어가야 돼. 명확히 보여야 되거든요. 글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그러니까 뭐,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단지는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글마다 그 기준이 좀 명확하게 보여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요즘은 제가 단톡방에 신문 올리잖아요. 그럼 신문을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얘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들 가지고서는 이제 얘기를 쓰거나 하면은 그리고 이제 좋긴 하더라고요. 오늘의 뉴스 브리핑식으로 예, 예, 예. 중간중간에 하나씩 넣어. 근데 그게 잘못하면은 이제 그냥 뉴스 전달식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보통은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주비 대출이라던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대출 같은 경우로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다고 하면은 뭔가를 해결 방안을 어느 정도는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답을 알려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만 제기해서는 요즘들은 사람들은 보진 않고 어느 정도 공감을 이끌고 공포심을 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어떤 거를 좀, 우리는 낸 3억 대출. 예, 그거 가지고 안 사는 그거 규제에 별로 속하지 않고도 집 살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그런 좋죠. 식으로. 저도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블로거가 두 개인데 부동산 블로거랑 이거 재건축 블로거 이거 두 개인데 부동산 블로거 할 때는 이제 어쨌든 지역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지역으로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지역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산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뭐 선거 있었으니까 선거 된 사람들에 따라서 재건축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같은 거 정확한 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미래를 보이게끔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그려줘야 되는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렵지 뭐. 응. 삼성 이번에 반도체 투자하는 지역에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어서 이제 그 근처는 아니지만 아, 그 뉴스 집어넣으면서 아산 토지 뭐 이때가 기회다 약간 응.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내가 있는 지역에 기업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걸 힘입어서 써주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거를 되게 꾸준히 올려야 돼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냥 계속 올려서 열심히 항상 불러. 그걸 진짜 꾸준히 해야 되더라고요. 루틴이 돼야 돼. 하나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듯이 출근하면 블로그 쓰는 거. 그게 그냥 하나의 루틴이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면은 사실 지금에 있는 광고 매체를 이길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은 걸려요. 시간은 걸리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사실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적이었던 게 내 물건을 내가 파는 게 아니고 남의 물건을 남한테 팔아야 된다는 점이 전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물건이면 내 맘대로 깎기라도 하지. 어, 들어오면 안 팔면 되지. 뭐 이런데 뭐 이도저도 아니야. 막 깎아달라 그러지 얘는 안 판다 그러지 뭐 막 이러니까 막 중간에서 막 이렇게 막 어쩌라는 거야 나 뭐 막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중개업을 하면은 들어가는 돈이 없다. 초기 투자 비용이 없다. 그렇잖아요. 사무실만 하면 되고 보증금만 들어가면 되니까. 하는데 이게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초기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돈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라는 리스크를 엄청 안고 가잖아요. 중개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차별화가 없잖아요. 그냥 매물 받고 광고 올리고 손님 붙이는 거는 진짜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 깎고 하시는 분들이 중개사 한 게 뭐 있냐? 이 소리 나오는 게 근데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도 사실 이거는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맘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광고 올리고 손님 연락 오면은 내가 하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진짜 막 사기꾼을 가려주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뭐 맘먹고 사기치려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가려내? 우리도 끼케야 등기부 등본 보는 거, 신분증 대조 이러니까 이게 많이 그 중개사가 특히 주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하찮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주거는 사실 필수되니까 꼭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래도 제일 많고 그 중개업의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차별화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 뭐
억지로 뭐 중개사 위상을 높이지 않더라도 알아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분석을 할 때, 이제 좋아 보이는 단지가 있어요. 좋아 보이는 단지가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단지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막상 까보면 그게 돈이 되는 단지랑은 또 안 맞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찾아주면 너무 좋은 거죠. 어. 그걸 찾는 건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단지하고 끝, 저 단지하고 끝. 이게 아니라 나도 이 단지야 저 단지야 얘는 이게 저기네? 얘는 대지집은 더 높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숨은 진주를 진짜 찾긴 찾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AI 못 해주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사실 좀만 시간 투자하고 하면은 뭐 하루에 많이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두 군데만 하셔도 그게 쌓이면 엄청 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X단지가 좋아 보이지만 위험한 게 입지가 일단 좋고, 신고가가 계속, 거래가, 이거 입지 좋고 하면은 계속 거래 사실 잘 돼요. 잘 되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제 용적률이나 이런 게 좀 꽉 차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추가 개발 여력이 없고, 분담금이나 이런 거는 이미 좀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은 거죠. 근데 이미 입에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한 곳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지가 좋으면은 일단은 부동산은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용적률 대지집은 뭐 이런 거 너무 좋아. 근데 입지만 좀 떨어져.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평형으로 좀 밀고 가면 좋은 게 손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손님이 이제 3, 40대예요. 그럼 자녀가 있고 하면은 보통 넓은 타입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데를 소개하면 좀 잘 먹히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만약 학교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가 평당가가 좀 더 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출퇴근을 자차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제 사전에 물어봐야죠. 이제 뭐 출퇴근 어떻게 하시냐, 자녀, 뭐 몇 분이 사시냐,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여기를 추천하거나 내가 있는 단지를 추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기 산다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 해주면 돼요. 어차피 선택권은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 뭐 굳이 안 사겠다는데 막 머리채 잡고 하라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제 질문할 건데 그 화서역의 주공단지가 제가 보기에는 저 예, X단지거든요. 입지는 역 앞이고 예, 그 매물이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가격이더라고. 실거래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호가가 너무 높고 용적률도 별로 없고 예. 지분도 없고. 근데 그런 데를 해주고 나중에 욕먹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되게 딜레마죠. 그렇죠. 그게 어,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항상 그게 좀 딜레마긴 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손님 오셨어요. 왔는데 나이가 좀 많으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도 좀 많이 검색해보시고 검색하다 내가 걸려서 왔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군데를 갔는데 거기서는 여기 지금 오르고 있고 너무 좋고 여기 GTX 들어오고 뭐 그런 얘기만 하더래. 근데 자기는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좀 신뢰가 안 갔다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고 내가 재건축 올린 게 자기 생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왔다는 거여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주면서 안산에서 만약 여기가 별로다 하면 안산에서는 어디가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거래 계속되고 있고 인기 많고 이거 뭐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저도 그런 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런 주의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원하시는 니즈에 맞게 해주라고 하는 스타일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서 묶이거나 뭐 어떻게 안 됐어. 그러면은 너무 양심에 찔릴 것 같고 나는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좀 딜레마예요, 저도. 근데 다들 근데 그래도 너가 그래서 계약을 못 한대. 손님이 없다는 거야. 그거 맞는 말 같아.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면은 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젊은 신혼부부인데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그 사람이 약간 꽂힌 내용은 거긴 거를 딱 감을 잡았어요. 근데 거기를 못 밀겠는 거예요. 일단은 나는. 어, 그래서 내가 혹시 재건축 공부하셨어요?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럼 집은 아세요? 근데 이미 와이프는 저기에 꽂혔어요. 일단 여기가 어. 아니라서 딱 저 케이스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근데 꽂혔으면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꽂혔으면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알아보러 왔는데 그냥 여기 하세요. 막 이거는 아니고, 꽂혀서 그럼 걔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야.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X 단지하고 Y 단지가 있잖아요. 네. 추후에 결혼 가격 형성은 어떤 게 더? 만약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단지의 금액을 보시면은, 만약 얘가 조금 높고 얘가 따라가는 형상이다 그러면은 추후에도 대부분은 그렇게 가요. 추후에도. 근데 얘가 오르면은 얘도 따라 오르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무조건 입지야. 난 무조건 역세권. 그러니까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제 뭐 역세권 혼자 살고 아니면 둘이 살고 이러니까 뭐 안 따지고 그냥 여기 X잔지 이런 데 가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 있고 이제 좀 오래 사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Y단지 말하면 먹혀요. Y단지 말하면 이 먹히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젊은 애들이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역세권을 주장을 한다면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말은 그게 해주죠. 말은 해주는데 말했을 때 알잖아요. 먹힌 애가 있고 듣는 애가 있고 안 듣는 애가 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그냥 여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돈이니까 네가 해라. 안 말린다. 너 살아. 그 보통은 사실 입지가 좋으면은 어 나중에 뭐 분담금을 많이 내든 뭐 내가 수익이 적든 그 조합 자체의 수익이 적든 하더라도 또 오르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대장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네가 뭐 여기 입지 좋아서 사람에 막 이런 사람은 거의 안 나오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은 게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내 소유로 내가 내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장에 이렇게 뽑아서 대표가 이끌어가고, 근데 나도 사업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 사업할 때 우리 중개 오픈할 때 아, 문 닫고 싶네. 막 이렇게 시작 안 하잖아요. 막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손님이 없네. 그러면 문 닫고 가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님이 좀 올려나, 뭐, 광고라도 신경 써서 문구라도 하나 더 보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재건축 재개발도 내가 직접 뭐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 자체가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사람들 마인드 자체, 조합원 마인드 자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됩니다. 되긴 되니까, 그렇게 꽂혔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아니면은 뭐 사실 이게 뭐 당연히 돈 있으면은 좋은 데 하는 게 좋죠. 서울 뭐 이런 데 하는 게 좋은데 자금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려면은 이제 이런 데를 추천을 하면은 더 좋죠. 같은 대비 같은 금액 뭐 더 넓은 평수로 갈 수 있다. 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오는 손님에 따라서 이제 유도리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축 아파트를 거래할 때에는 되게 중요한 게, 누수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누수나 하자 확인을 꼭 해주셔야지. 그거 그냥
그 경비실에 확인하면 관리실에 확인하면 되거든요. 밑에 층에 누수 접수된 적 있는지, 해당 층이 누수 접수됐는지 있는지, 그거 물어보시고, 만약에 위층에서 샜었다 하면은 공사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왜냐면 공사 개판으로 하고서는 하면은 나중에 또 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와요. 아니, 이거 왜 물 새냐고, 이거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런 연락은 진짜 많이 오거든요. 특히 구축은 하다가 진짜 그거 하느라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대출. 그러니까 대출로 규제 묶인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구축 50에서 60% 나온대요. 그리고, 개인별로 또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뭐, 그 나라에서 하는 대출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꼭 확인하고서는 계약서 쓸 때 안 되면은 반환하는 조건을 뭐 넣는다던가, 뭐 그런 거를 꼭 넣으셔야 되고, 아무튼 하자는 진짜 꼭 확인해줘요. 그때 집을 볼 때도 하자가 있어서 물어봤는데도 나중에 딴소리예요. 음. 이거 뭐 원래 샜어요. 이거 샜던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 왜 세냐 막 이거 돈 좀 물어라 이거 고쳐라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만약 구축 같은 경우에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하자 담보 기간을 이렇게 잔금하고도 뭐 몇 개월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구축은 그런 거 없어요. 잔금일 기준으로 이제 너 책임 내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꼭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벽 방수 언제 했는지 이런 거 알아두면 좋죠. 그러니까 왜냐 비 올 때 새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외부에서 물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체크해주면은 디테일하게 해준다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구축이니까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은 그러면 어쨌든 손을 보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뭐 화장실 싱크대는 뭐 길이별로 다르긴 하지만 몇 평은 얼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거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아요. 집 볼 때.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서는 도배나 이런 거는 하고, 그리고 뭐 샤시 이 정도는 뭐 그런 견적을 기준으로 다는 모르더라도 32평은 얼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브리핑할 때 이제 절대 이제 감으로 설명을 하면은 차별화가 없다. 그러니까 같이 입증을 해야 돼요. 같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같이 입증을 이제 구조와 수익률을 근거로 그거를 중심으로 하되 그럼 같이 입증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거냐면 고객들이 사실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돈을 넣었을 때 내 돈이 지켜지냐, 내 돈이 불려지냐,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너의 돈은 지켜진다, 너의 돈은 불려질 거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끝까지 해주는 사람한테 확신을 갖고 그 사람이랑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음.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꼭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자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뭐 내가 요즘 맨날 뭐 돈 갖고 있으면 휴지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디다 넣어놓고 하고 그리고 주식으로 버신 분들도 많이 넘어오시고 제가 아시는 분도 대출이 안 돼요. 그 얼마 이상 돼가지고 대출이 안 됐는데 주식으로 번 돈으로 막 메꿀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으로 번 돈, 이제, 어쨌든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다는 거죠. 뭘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뭐 주식도 하고, 뭐 돈도 어느 정도 모으신 분들이 이제는, 그냥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어요. 저희보다 더 똑똑하면 더 똑똑했지,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약간 말을 버벅인다? 잠시만요, 뭐, 한번 알아볼게요. 막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빠이빠이. 그 손님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걸로 하는. 근데 그거를 더 잘 아시죠? 이제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아, 얘가 대답을 하나, 하나.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 이 정도는 아는데, 너도 아냐? 이런 식으로 검증하듯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많이 알고 계시니까, 중개사 자체를, 그냥 물건 살 때만 딱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선 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딱 벽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 매물 뭐 이렇게 뭐 본다고 하면 이제 이게 뭐 더 다른 것도 있다. 다른 동네도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니요. 그냥 그것만 해달라고 이렇게 딱 선치더라고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다른 거 보는 거는 알아서 하는데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 이제 호재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걸로는 답이 안 된다. 그런 거 보고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기는 있어요. 개중에도 있기는 한데, 그런 사람도 잡고, 이제 더 딥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하는 게 이제 돈 나가는 거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아요. 그 세금이라든지 이제 매매 가격부터 물어보는 게 이제 내 자금 사정에서 돈이 나가는 걸 물어보시는 분이 제일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너는 이제 나중에 이만큼을 벌 거다. 이런 가치가 될 거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확신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현재 사업 단계를 얘기해 주면서 사업 속도나 이런 거에서 뭐 향후 몇 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확한 브리핑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금 사업, 그 구역이나 단지 지정이 언제 됐는지를 확인하라는 게 그 단계별로 기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사업성 자체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막 우리 단지는 이런데, 만약에 뭐 좀 입지는 떨어져. 근데 사업 속도는 우리가 빠르다. 이런 거는 말해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비교하는 브리핑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권리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라도 대략적으로 그냥 감정가에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어느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하나하나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뭐 무슨 동 어느 아파트 현재 막 권리가액 산정한 다음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리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좀 짧게라도 컨텐츠 만들어서 계속 사람들한테 이 동네에 이런 부동산이 있고 이런 매물이 있고 뭐 매물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런 단지는 어디가 뭐가 좋고 뭐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해주고,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담금을 제일 좋아해요, 사람들. 분담금 알려주는 거. 자기가 돈 나가니까 그거 제일 알려주니까 그거는 꼭 한번 대략이라도 체크해서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 나가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브리핑을 해야지 고객도 확신이 들고, 나한테 신뢰도 쌓이고, 결국 그게 계약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뭐, 오늘 강의 듣고 나서 내일 바로 계약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건 드라마에서도 없어요, 그런 건. 그런 건 드라마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 계약을 위해서 실전 강의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계약이 났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는 계약이 사실 저기 돈줄이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계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너무 계약에 막 또 초점을 맞추면은 내 기준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계약만 생각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 나중에 나한테 막 머리채 잡히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 그런 고민도 되고 하니까 그런 기준이 일단은 나한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기준을 하려면 좀 나한테 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 꼭 쓰시고 블로그 쓰시면서 자기 성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직접 해봐야 되거든요. 그쵸? 이제 단지별로 이제 그거를 디테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서 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라도 제가 만약 시간이 되면은 같이 이렇게 좀 단지도 분석해보고 어 사실 뭐 제가 단지 분석을 블로그에 단지 분석 올리는데 단지 분석을 어떻게 이렇게 해줘 AI한테 주문하면 해주긴 해요. 근데 그 내용 자체를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러면은 좀 더 쉽잖아요, 사실. 단지 분석을 하는 게 마냥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좋은지도 좀 같이 하면서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은 한번 음, 정말 매물이나 뭐 이런 네,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지혜 음. 걸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쓰면서 뭐 구청에다가 어떤 걸 물어보면 좋을지 이런 질문 리스트나 그리고 아까도 뭐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체크리스트 뭐 그런 거랑 수익률 그 분담금 계산하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각자 해서 전자책 같이 쓰기는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진짜 실제로 좀 이렇게 들여서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해서. 근데 지금 오늘 하기에는 좀 아직 어떤 구조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에는 너무 저기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하기는 했거든요. 대표님 음, 전자책에 유효 기간이 있었나요? 없어요. 없어요. 다못 봤. 없습니다. 다운만 받으시면 돼요. 다운 받으셨어요? 어. 물어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아무튼 재건축 관련해서 어 진짜 그냥 의미를 갖고서는 얘기하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고 사실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우리 중개업 할 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실전에서 써먹을 게 없고 하니까 그래서 실전에서 써먹을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도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한 거긴 해요. 그리고 제가 있는 데가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동네 자체도 좀 오래되기도 하고 해서 저는 재건축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서는 그냥 하긴 한 거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솔직히 재밌어요. 재건축, 재개발 재밌어요. 어. 그러니까 어떤 그냥 한 부동산 사이클을 보는 것 같고 재밌긴 해서 이거를 잘 진짜 내 걸로 소화를 해서 전문 중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재건축 재개발은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법 때문에 막 좀 꺼려 하시고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해야 하는 법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웬만한 법은 AI가 다 해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요즘 AI한테 뭐 하면은 계산이나 이런 건 다 해주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겁먹지 않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예를 들면 아까 권리가액에서, 잠시만요. 여기 권리가액에서 보면은 비례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율이라는 게 이제 내 권리가액이, 내 가치, 지금 가치가 나중 가치에 비해서 뭐 얼마, 몇 프로가 되냐, 뭐 이런 거거든요. 대충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100% 뭐 넘으면은 좀 사업성이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권리가액이 대지지분에다가 해서 만약에 내 지금 가치가 3억이 나왔다. 그럼 비례율이 100%면 그냥 그대로 권리가액 3억이 되는 거고, 비례율이 뭐 90%, 80% 나왔다. 그러면은 3억에서 90%니까 2억 7천. 그러니까 2억 4천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넘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그냥 수치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게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단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그리고 뭐, 비례율 85%야. 서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낮거든요? 85%가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85%에도 들어가잖아요. 다들 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이거를 설명할 때,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수치화를 하되, 이게 정형화된, 두부 자르듯이 정형화된 그런 정답은 아니니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